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처형의 역사, 기요틴과 전기의자, 그리고 죽음의 품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죄인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능지처참은 죄인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능지처참의 뜻은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듯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팔, 다리, 어깨, 허벅지 등을 차례차례 잘라내면서 고통을 준 다음 목을 베거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거열이 능지처참과 비슷한데 팔과 다리에 밧줄을 매달고 그 밧줄의 끝을 수레에 매달아서 말이나 소가 사방으로 끌면 몸이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거열도 잔인하기가 능지처참과 50보 100보 수준으로 참 잔인했습니다. 중국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죄인을 삶아 죽이는 팽이라는 처형 방법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에도 있었으나 신용만 내고 실제 삶지는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에 달구어 죽이는 포락, 죄인을 눕혀 허리를 잘라 죽이는 요참도 잔인하기로 둘째가라면 새로웠습니다. 죄인을 죽인 후 젓갈로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상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는 처형할 때 신분차별을 두었습니다. 귀족이나 성직자가 죽을 죄를 지으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단칼에 참수했습니다. 그러나 피지배 계급의 처형 방법은 달랐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거나 거열형을 집행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예의보다 신분 질서가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정치가인 조셉 기요탱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형수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단두대였습니다. 목을 자르는 기기라는 뜻입니다. 단두대는 기요탱 교수의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 불렀습니다. 단지 가장 먼저 단두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그 교수의 이름이 장치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1792년 4월 25일 기요틴으로 처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사형수는 강도 살인범이었는데 당시 처형 현장을 목격한 의사는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정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개골에 충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수가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기요틴도 죽음의 고통을 줄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기요틴은 이후 맹활약을 했습니다. 루이 16세, 마리 앙뚜와네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요틴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일 처형 파티가 열렸고 이 때문에 기요틴은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공포정치를 이끌던 로베스피에르마저도 기요틴에서 처형당했습니다. 1977년 프랑스는 기요틴 사용을 중단했고 1981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에 전기의자를 사용했습니다. 1890년 뉴욕주의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전기의자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의자에 앉히고 전극을 몸에 부착하여 고압의 전류를 보내면 2분여 만에 사형수는 죽었습니다. 그 2분이라는 시간은 사형수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도 이런 방식으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전기의자는 기업가들의 이윤 추구와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적 탐욕이 낳은 처형장치였습니다. 전기의자를 발명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왜 에디슨은 죽음의 의자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경쟁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송전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디슨은 경쟁 회사의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감전사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경쟁 회사의 약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의자를 제안할 당시 그는 사형수들이 죽는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B급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